얘들아 안녕. 나 장수아재야. 돌아온 꼰대아재. 오늘은 한 부자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아버지는 김용거의, 아들은 하정우. 뭐 입양시켰냐고? 아니야. 연예인들은 다 가명 쓰잖아. 아버지도 가명이고 아들도 가명이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김씨, 아들은 하신데 둘은 서로 핏줄간이야. 나도 어릴 때는 가명을 쓰고 싶었어. 이름 황장수 좀 그렇잖아. 어릴 때 맨날 학교 가면 엿장수, 개장수, 소장수 놀렸어. 그래서 많이 싸웠지.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내 이름 왜 황장수로 지었는지 아니? 날 낳고 그냥 약주만 드시고 다니신 거야. 그러니까 이름을 한 열흘 지나도록 이름을 짓지 않은 거야. 그냥 동네 할매들이 와가지고 가 한번 보자 하다가 아이고 장수같이 생겼네, 장수 하다가 나중에 이름 안 짓나 하니까 뒤늦게 그냥 황장수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애들 놓으면 이름 빨리 지어라. 자, 오늘 이 하정우 아들도 또 사고 쳤어요. 아버지에 이어서. 자, 아버지 사고가 크냐 아들 사고가 크냐 문제인데, 하정우가 재판에 회부됐는데 변호사를 10명이나 임명했어. 근데 변호사가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태평양, 율촌, 가율, 바른 이런데 10명의 변호사. 그냥 변호사도 아니야. 부장검사 출신, 그리고 마약과의 부장검사 변호사, 또 경찰 출신 변호사, 판사 출신 변호사. 아마 변호사값만 매덕 들었을 것 같아. 아주 호화찬란해. 근데 하정우가 뭔 죄를 지었냐고? 아버지는 나이가 뭐 한참 어린, 딸보다 더 어린 그런 여자애 임신을 시켜가지고 애를 놓느냐 안 놓느냐 강요죄인데, 아들은 프로포폴이야. 그러니까 우유주사라고 하는 체면성 그 주사를 맞은 거야. 그래서 아들은 이걸 갖다가 2019년 1월부터 9월 사이에 10번이나 맞았다고 이렇게 검찰에 걸려가지고 검찰이 1,000만 원에 약식 기소를 해서, 보통 약식 기소는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이런데 1,000만 원. 그런데 하정우는 땡큐 감사합니다 이랬어. 왜? 재판 넘어가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보통 약식 기소하면 판사들이 그냥 서류만 보고 약식 명령을 내려. 그래, 그대로 하라고. 검찰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는데, 판사가 이게 약식 기소해서 벌금 뗄 일이 아니다, 정식 재판에 회부했어. 보통 약식 기소는 그 기소한 사람 당사자가 나 벌금도 못 내겠다 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게 대부분이야. 이 장수아재도 정식 재판 청구해서 옛날에 벌금 50만 원 맞았다가 판사 앞에서 이렇게 이제 해결됐지. 그런데 판사가 서울중앙지법이 정식 재판에 회부해버렸어. 이거는 서류를 보다가 이 사건이 이건 매우 악질적이다라고 한 거야. 그럼 하정우는 왜 이렇게 했느냐 해명을 한 거야. 자기가 여드름이 많이 나서 흉터가 있었는데 그걸 레이저 시술하는 과정에서 마취를 했다. 그런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별 제약시 없이 이걸 하게 됐다. 이렇게 애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자, 이 프로포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이것은 마취를 할 때, 큰 수술을 할 때도 이 프로포폴을 써. 이게 그냥 수면 마취만 할 때 쓰는 게 아니야. 양이 문제야. 그 이전에 있던 마취약보다 73년에 발견됐는데 훨씬 부작용이 덜하다 해서 이게 만들어져서 그 뒤로 많이 쓰이는데, 이걸 누가 만들었는 줄 알아? 아스트라제네카야. 그러니까 요즘 AZ 백신 그 회사에서 이 프로포폴을 만드는 거야. 근데 이 프로포폴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작게 쓰면 약을, 적은 양을 쓰면 수면 마취를 시켜가지고 내시경 등을 할 때, 또 가벼운 시술을 할 때 쓸 수 있어. 그래서 주로 어디에서 많이 했을까? 이제 내시경 하러 가는 사람, 아니면 성형외과에서 가벼운 시술을 할 때 수면 마취로 이런 걸 좀 해.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몇 번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이 장수아재도 수면 마취를 몇 번 해서 내시경을 했기 때문에 맞아봤지. 처음에는 정신이 하나 없고 깨니까 막 그러더만, 나중에 한 두세 번 이렇게 맞으니까 이게 아주 상쾌한 느낌이 들더라고, 희한하게. 물론 장수 아저씨는 내시경 한다고 맞았지 무슨 뭐 마약성으로 맞은 건 아니야.
근데 이게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마약 계통에 들어간다고 볼 수도 없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됐느냐? 왜 이게 연예인들이나 뭐 이재용 같이 한국 최고의 저벌도 또 스포츠 스타나 같은 사람들이 이걸 맞느냐? 이재용은 자기 뭐 여동생도 맞았다는 이야기가 있었지. 자, 이거는 왜 맞는가 하면 이거를 맞게 되면 미량으로 자기는 푹 잤다고 생각이 돼. 보통 연예인들이나 이 재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수면 부족이야. 그런데 뭐 열심히 돈 벌고 성실하다고 그런 게 아니라 쓰잘데없는 일거리를 많이 하고 다니다가 잠을 적게 자서 몸이 항상 필요하지. 그러니까 지쳐있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성형외과 같은 데 가서 맞다 보니까 굉장히 상쾌하거든. 그러니까 그 뒤부터 이게 이제 마취 목적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이걸 맞으러 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중독이 되는데 어떻게 중독이 되는가 하면 이걸 맞게 되면 뇌에서 다른 것들은 다 스톱이 되고 수면 상태로 빠지는데 수면에 들어가기 직전에 뇌에서 도파민이 나오는 거야. 이 도파민이 맛있는 음식을 먹었거나 이 쾌감을 느끼거나 즐거움을 느낄 때 분비가 되는데 이 도파민이 굉장히 많이 분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많이 잤다 생각하는데 1시간 정도 잤는데 굉장히 상쾌하게 기분 좋게 잔 것처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다시 가고 싶어져. 왜? 도파민이라는 내 분비물이, 호르몬이 이 자기가 잠깐 마취된 상황 속에서 굉장히 많이 흘러나오니까 그 쾌감이 중독을 불러일으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물질 자체의 중독이 아니라 그 물질을 넣음으로써 사람의 몸에서 저절로 분비되는 도파민 물질이 쾌감을 느끼게 해서 쾌락을 유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수면 유도제 프로포폴이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이 걸렸지. 이 걸린 연예인만 해도 화려하지. 이승연이가 111번을 맞았대. 박시연이가 무려 185번을 맞았대. 장미인혜가 95번. 이 세 사람은 재판에 회부돼서 처벌을 좀 받았지. 현영은 42번을 맞았대. 그래서 현영은 처음부터 인정해서 벌금을 받고 끝났고. 자, 이 징역산 연예인이 있지. 에임이라고 있지. 옛날에 안녕하세요 에임입니다 하고 혀 짧은 소리 하던 얘는 또 조사받으면서 검사를 또 어떻게 해가지고 그 검사도 또 엎었었지. 그런데 에이미는 징역 1년을 살았어. 1년을. 그래서 연예인들이 숱하게 걸렸는데 이 걸린 연예인들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불안하고 잠 안 자고 술 먹고 이래가지고 지친 생활들이 계속되는데 이걸 잠깐 맞았을 때 마치 오아시스에 간 것 같은 그런 쾌감을 느끼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끔찍한 사건도 많이 있었어. 한 성형외과 의사가 몇 년 전에 자기 환자한테 불법으로 이 프로포폴을 놨다가 환자가 죽었어. 바다에 갔다가 밤에 버렸지.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한 사람이 의사라고 CCTV 등을 통해서 확인되어서 처벌이 됐고, 또한 성형외과 의사는 자기 동거녀에게 이걸 놔주다가 죽게 만들어서 또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 그리고 의사들도 바쁘니까, 그래서 업무에 시달리고 이러니까 가끔 이걸 손대기도 해. 그래서 어느 때부터는 이 프로포폴을 손을 대지 못하도록 숫자를 다 세가지고 맞은 사람하고 맞추는데, 이걸 갖다가 또 교묘하게 빼돌리고 이렇게 뒤로 받고 해가지고 이렇게 놔주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많아. 지난해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이재용이한테 이걸 놔줬고, 또 그게 문제가 됐는데 또 다른 병원에서 또 놔주고 해서 시끄러운 게 있지. 돈 많으니까 다 해결되는 거야. 그래서 아직도 돈이 있으면 유전 무죄인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지. 연예인들은 처벌받는데 이종희는 다 허지부지 돼 가고 있어. 그래서 이게 또 굉장히 위험한 것은 중독성이 생겨서 계속 맞다가 보면 몸에 이상을 불러일으킨다는 거고, 여러분이 잘 아는 마이클 잭슨이지. 마이클 잭슨. 자, 마이클 잭슨이 술을 먹고 이 프로포폴을 맞고 자다가 죽은 거야. 그래서 프로포폴을 맞을 때 술을 같이 하게 되면 죽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우유주사라는데 왜 그러냐? 여기에 대두유, 두유하고 레시틴, 달걀 그 레시틴 같은 걸 섞어가지고
그렇게 우역해가 맞기도 해. 그래서 색깔이 우유 같아 보이기 때문에 우유 주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해. 자, 그래서 결국 이것은 마약은 아니지만 마약과 똑같은 의미로 취급되고 있는 부분인데, 하정우가 이제 정식으로 재판에 회부된 이상 아마 얘는 처벌을 확실히 받게 될 거야. 변호사를 10명을 갖다 붙여도 판사가 이걸 직접 골라가지고 재판에 회부하는 이상 변호사가 붙었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근데 하정우는 대가를 치르고 그 변호사 10명 살 거를 아버지 들여가지고, 아버지가 지금 여기 95살까지 일해가지고 여기 갓난 하정우 동생, 배다른 동생을 그걸 먹여 살리기 위해서 95살까지 일할 수는 없잖아. 이 변호사비만 아꼈으면 아버지 그냥 양육비가 끝났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정우가 지금이라도 변호사 다 해지하고 아버지한테 그냥 들여서 너 저기 동생을 부양하게 하는 게 좋겠다고 이 꼰대 아재는 생각해. 자, 연예인들 이 프로포폴 문제를 걸리면 전부 법정에서 억울하다, 성형 같은 거 하다가 했다고 다 변명을 해. 성형을 갖다가 100몇십 번씩 하니? 그리고 하정우 뭐 얼굴이 좀 지금 뭐 아직도 여드름 흔적들이 많아가 울퉁불퉁하대? 레이저 했냐 너? 네 성형해준 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래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이 타의 모범이 돼야 할 연예인들이 이런 이 마약 같은 약물에 중독이 되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에 너무 많이 사회 지도층들이 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서 되겠냐? 좀 모범이 되라. 돌아온 꼰대 아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프로포폴 만든 애들 다 폭탄 맞고 정신 차려라. 자, 얘들아 안녕.